수시고사가 끝나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 건강히 지키시고 학점도 따뜻하게 관리하시는 학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고스 10월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4일 인천에서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안타까운 점들이 로고스 미디어의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가 있었는지 최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대단원의 막을 마친 장애인 아시안게임. 세계적인 영화배우이자 가수 유덕화 씨가 홍콩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부회장 자격으로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여해 이목을 끌었으며 전민재 선수의 스토리가 공개돼 많은 이들의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 당시 경기장 인근역에서 경기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했으나 장애인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서구의 한 테니스 경기장. 테니스는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선수용 휠체어가 엘리베이터 사이즈에 맞지 않는 것으로 취재되었습니다. 선수용 휠체어는 보통 120cm인데 이 휠체어로는 엘리베이터 폭이 맞지 않아 일반 휠체어로 갈아타야 하는 불상사가 생겼으며 장애우를 위해 만들어진 진입로 폭이 좁고 가팔라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장애우 화장실은 불이 켜지지 않았고 문 또한 접이식으로 되어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는 어쩔 수 없이 해결이 안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네. 저쪽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경사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예. 이렇게 참이라 그러는가요? 거기서 이렇게 비끼는데 예.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한 군데가 비껴갈 수가 없었어요. 예.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 거 그래야 되는데 예. 그것을 넓혀서 거기서 비낄 수 있게끔 만들었고 예. 많이 그 수정을 고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무관심도 한몫했습니다. 전 경기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었으나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흥행에는 실패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관심 속에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더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평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고스 미디어 최대현입니다. 10월부터 핸드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무엇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통법에 대해서 서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게마다 붙어있는 와이파이 존 스티커. 학생들은 친구와 이야기하기도 전에 와이파이가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모자라서 카페 같은 데 오면은 와이파이부터 쓰게 되는. 항상 빠듯한 데이터. 문제는 비싼 핸드폰 요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10월부터 새로 개정된 단통법 때문입니다. 취지는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의 이익 증대라고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 부담은 커졌습니다. 단통법 개정 이후 소비자가 받게 될 최대 보조금은 34만 5천 원으로 9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핸드폰 요금은 6만 원 정도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최신폰 대신 저가폰이나 중고폰을 사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신폰이 중고가가 비싼데 이제 저희가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학생으로서 너무 부담입니다. 핸드폰 소비가 줄어들며 대리점 상황도 어려워졌습니다. 단통법 때문에 저희도 이번 달에 기본금만 받게 생겼어요. 진짜 원래 저희도 못해도 30개는 나가는데 지금 겨우 뭐 6개, 5개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휴대폰 시장을 공평하게 개선하겠다고 시행된 단통법.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입니다. 로고스 미디어 서지현입니다. 십자가, 일반적인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학과는 27일 이루중앙도서관에서 십자가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천에게 10월은 의미가 깊은 달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에서 십자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며 퍼포먼스와 십자가 만들기 체험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전시는 저희 어떤 신앙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그 중세와 근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개신교와 어떤 천주교 쪽에서 많은 어떤 십자가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왔는데, 아쉽게도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십자가에 대한 그 표현들을 어떤 우상숭배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많은 어떤 선을 그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 중세 때의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졌던 것은 오히려 개신교 쪽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어떤 이제 그 표현들을 해놨는데, 그것이 갑자기 이제 우상숭배로 이제 와전이 되면서 저희 안에 어떤 십자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많은 오해를 이제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그 시대가 약간 이제 감성적이고 영성적이고 약간 터치와 관련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 때에는 저희가 오히려 십자가를 외형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다방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십자가는 특히나 외형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한 다양한 어떤 이제 그 아트적인 부분으로, 예술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승화한다면은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의 공감대나 신앙의 많은 방향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전시회가 기문과가 이렇게 주관해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기대도 되고요. 십자가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제사 마셨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십자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십자가의 상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고스 미디어 이은정입니다. 외국을 가보는 것과 동시에 학업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교환학생인데요. 로고스 미디어가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다녀오신 선배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서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에 나가 공부하는 것, 대학생이라면 한 번씩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한 학우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학우들을 위해 해외에 다녀오신 선배들의 준비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교환학생 프로그램입니다. 교환학생은 한 학기에서 두 학기의 기간 동안 외국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인데, 토익, 토플 점수와 같은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공학점을 미리 쌓아놓아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학점은 모두 전공이 아닌 교양학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외 탐방을 다녀오신 선배를 만나보았습니다. 안양대학교의 해외 탐방 프로그램인 아리 세계 탐방은 3명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탐구 주제를 세우고 2주 동안 외국에 나가 탐방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환학생처럼 충족해야 할 조건은 없지만 참신하며 전공 관련 탐구 가치가 있는 내용의 주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의 강의를 통해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선배들은 준비 과정과 외국에서의 생활에 있어 금전적, 언어적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경험이 둘도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기독교 문학과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더 많은 문화를 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대학생활 동안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 미디어 서민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학우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조그만 시선을 돌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학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고스 뉴스 임승우였습니다.